예, 술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 얼마나 저평가되었느냐를 한번 PBR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이 얼마나 저평가되었나, 미국 주식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PBR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 PBR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얼마나 거품이 큰가에 대한 것을 PBR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PBR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자산가치 대비 주가니까 어떤 한 남자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중매시장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진 돈이 바로 PBR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남자의 경제력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그죠? 하나는 가진 돈. 가진 돈이 얼마냐? 둘째 지금 버는 돈. 하나 재산. 둘째, 연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모아놓은 재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PBR입니다. 그래서 PBR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의 자산가예요. 버는 돈은 버는 돈은 다 다르겠지만 버는 돈은 하는 게 PER인데요. 오늘 PER은 하지 않고 PBR만 가겠습니다. 이 사람 1억을 버는데 중매시장에 이 사람의 가치가 1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중매시장에서. 그러면 PBR이 1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 사람이 가진 돈 1억이면 1억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버는 돈을 대충 환산해가지고 보통 2억 정도까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BR 2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이거는 이 평균도 그때그때 달라지죠. 한국의 평균도 PBR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평균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여튼 평균이 2였습니다. 2.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대략 그래 1억 가지고 있는 1억 재산의 사람이 한 중매시장에서 한 2억 정도, 2억이 바로 주가죠. 2억 정도로 평가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보세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에 평가되고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약간 거품이에요, 거품. 이 남자는 거품이에요. 이게 바로 PBR 10배입니다. 10배 넘는 종목은 무조건 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배가 넘는데 이 재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려면은 수익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희한하게도 대다수가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작전에 의한 버블을 만들어 놓은 종목이 보통 10배 이상. 그냥 건전하게 수익으로 인해서 만들더라도 10배가 잘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PBR 10배 이상인 종목은 대다수 개구라, 양아치 같은 놈을 중매시장에 내놓은 거다. 그러면은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돈 1억인데 중매시장에 5천만 원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3천만 원에 나왔어. 있냐 없냐? 있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 주로 언제 벌어지냐? 2008년처럼 주식이 막 폭락했을 때 그때 벌어지는데 지금 그때 PBR만 봤을 때는 제가 2008년도 기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폭락했을 때 많이 떨어졌던 그 레벨의 PBR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PBR상으로는 되게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되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거품, PBR 10배 이상을 보여드리면 되고, 어디에 많겠어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많이 경고드렸던 제약주에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떨어졌는데도 10배가 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한때는 20배 이상 가는 캐거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흑자라서 엄청 수익이 좋았느냐, 연봉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심지어 적자 종목이 많아요. 단지 기술에 대한 뉴스만 쫙 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PBR을 보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기업 분석이라고 해서 HTS에 보시면 이건 여기도 있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주식 종목 검색에도 있습니다. 메지온이라는 종목 볼게요. 제약주인데요. 삼상을 통과하니 어쩌느니 삼상에 뭐는 문제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를 발표하니 어떠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구라죠. PBR을 보시겠습니다. 예, 20점 20배예요. 20배 아시겠죠? 흑자냐? 아니요, 적자예요.
메지온의 약을 기다리는 제 실제로 아는 후배,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약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심장 수술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신약 가지고 장난치는 이 작전 세력을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고, 한미약품도 뭐예요? 항암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어요. 제가 한미약품을 작전하고 임상 3상 막 통과할 것처럼 하다가 엎어지는 거. 제가 엎어지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는 가짜일 거라는 거를. 근데 그 디테일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한 어떤 호주 뉴스의 디테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메지온도 최근에 나온 뉴스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을 또 장난치고 있어요. 어차피 주가는 작전이다. 20배다. 이 20배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품이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돼요? 이거 일단은 제가 볼 때 10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PBR 2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흑자일 때나 그렇지,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20분의 1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제 아는 동생과 관련돼 있는 약이라, 그 아이와 관련된 약이라 솔직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얼마나 제 아는 사람이 기다리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보여온 제약주의 이런 작전 세력의 모습은 단 한 종목도 없었어요. 단 한 종목도 없었다. 그리고 메지온의 패턴도 기존의 그런 작전 세력이 해온 그런 패턴과 매우 비슷할 뿐이다. 단지 그래도 작전하면서라도 돈을 조금 줘서 연구하도록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의학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라젠이요? 신라젠 지금 엄청 폭락했죠. 엄청 폭락했는데 7.21이라는 것은 지금 5분의 1 폭락했는데 얼마죠? 하여튼 고점 대비 5분의 1 됐을 건데, 하여튼 한때는 이게 20배가 넘어갔다는 증거죠. 지금 7.21이라는 거는 거의 제 기억에 만날 때 20배가 넘었었어요. 신라젠도. 메디톡스 한때 10배 넘어서 제가 경고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도 뭐예요? 5.45배, 여전히 평균보다 높다. 그래도 이제 뭐 좀 더 떨어져서 한 3배 정도 레벨 되면은 뭐 그때는 뭐 조금 해지해야,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흑자 종목이라, 요거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한 반타작 정도 더 나면은 아마 제가 경고를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HLB. 다시 치솟은 HLB의 PBR 28배. 신라젠이 한때 고점에서 이걸 맘먹었을 겁니다. 거의 30배가량. 말도 안 되는. 게다가 적자인데, 말도 안 되는 레벨이다. 뭐예요? 1억 원뿐이 가지고 있지 않는 놈이, 이 양아치 같은 어떤 1억분 양아치 놈이 중매 시장에 28억에 나온 거예요. 여기 속아서 여러분 결혼하시면은 덤탱이 쓰는 거예요. 얘는 1억도 안 가지고 있고, 제가 볼 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놈이 지금 2억 8천인가요? 2,800입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고평가돼서 나와 있다.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100만 원마저 없어져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죽기 전에 장축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메지온, HLB, 신라젠 다 망해가서 이제 뭐 적자로 다 망해갈 기업 죽기 전에 작전하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런 종목들과 딱 판박이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대표적인 어떤 아무 기업이나 대볼까요? 여러분 뭐 쓰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은행을 볼까요? 은행은 뭐 국민은행 아니면 신한은행 쓰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PBR 0.53, 1이 안 돼. 여러분 잘 찾아보면 되게 PBR 상으로 저평가 종목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TV 들으면은 대형주는 안 그런지 모르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여러분 저 PBR에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급등 이론 중에 하나예요.
PBR 1 아래 종목들을 여러분 한번 쫙 스크랩 해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은행주는 이거 작년 기준인데 PER도 낮죠. 제가 PER 평균 얼마나 그랬어요? 이것도 몇 년 전 기준이긴 할 텐데 17배가 평균인데 6.3이면 굉장히 저평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PER도 10배 이하면 10 이하면은 되게 상위 클래스예요. 예, 수능으로 치면은 상위 클래스예요. 특히 7 이하의 애들은 수능 1%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건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좀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언급 안 드릴게요. 종목별로 다 다른데, 그래서 일단은 작년보다 순이익이 반으로 줄었어도 PER 어때? 12예요. 12. 그것도 평균보다 낮죠. 여전히 PBR은 저평가고. 이런 종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크게 오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은행 안 쓰시고 신한은행 쓰신다고요?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역시, 똑같네? 이것도, PER도 비슷하고, 그죠? 희한하네, 그죠? 지방의 중소은행을 볼까요? 더 낮던데요? 세상에 PBR 0.27. 이건 진짜 보기 드문 거예요. 0.27. PER 3.44. 올해 조금 줄긴 줄었더라고요. 제가 제주은행은 하도 낮길래 한번 봤는데, 순이익이 한 작년보다 반 줄었다고 해도, 올해 PER 6일 거 아니에요. 6도 낮은 거라니까요. 근데 뭐, 물론, 앞으로 또 추가 금리 인하가 되거나, 금리가 인하가 돼서 지금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해 왔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다가 이거 차트가 회복되는 지점에서 차트 신호 나면, 제가 볼 때는 신한주주랑 KB금융은 약간 신호가 나고 있어요. 제주은행은 아직도 차트적으로 신호가 안 났어. 예, 그런데 보다 가치적으로는 되게 저평가 레벨. 근데 좀 더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빚이 얼마고 무리하게 빌려주지 않았는지 그런 건전성들을 다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트리온 여러분 이런 종목들 아유 난린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8.47이에요. PER도 85야, 85. 작년 기준으로. 램시마 지금 나온 지가 언젠데. 그것도, 이것도 제대로 된 실적인지 몰라. 이것도, 내가 볼 땐, 이 실적도 못 믿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넘기는 거라. 지금 일부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뉴스가 있는데, 지금, 대충 넘어간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제약주 더 때리면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건 뭐 한때 10배가 훌쩍 넘었었다. 고점 비하면. 지금 10배 훨씬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개인들이 열광하는 종목 중에 제대로 된 종목이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늘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버블 차트 보여드렸듯이 버블이 쫙 올라갈 때 개인들이 열광하는 시기에 여기라 그랬죠. 경고해도 얼마 정도 먹어. 셀트리온도 중간에 먹으신 분도 있죠. 그나마 셀트리온은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종목들은 개인들이 알게 되면 한미약품도 막 뉴스 때리기 시작할 때 여기였는데, 조금 오르죠, 오르겠지,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된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나중에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은 작전주의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역사에 남는 나중 개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역사에 남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루보라든가 그죠? 루보도 알잖아요. 루보 옛날에 그 대구 백화점인가 대구 지하철 100배인가 그거 플랜이 80이 50배 그런 역사적인 작전주들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뭐다? 어떠한 세계 초인류의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PBR 10배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들이 열광하는 종목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실체가 있는 기업들 현대제철 보세요. 현대제철 0.25야. 0.25 0.25예요. 또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뭐 쓰고 있어요? 컴퓨터 쓰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많이 올랐는데도 PBR 얼마인지 보여줄게.
엄청 많이 오른 종목인데도 PBR이 어떤가? 제약주와 왜 비교 불가한가? 보여드릴까요? 응? 그 난리치고 버거지치고 했어도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PBR이 뭐 1.21이에요. PER은 심지어 3.83이야. 제가 SK하이닉스 PER 늘 저평가라고 이건 작년 기준이긴 한데 작년이 최고 실적이어서 사실은 올해는 이거보다 PER이 올랐을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 6 안 넘어요. 아무리 올랐어도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 아니 마이너스 70%가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PER 10알에는 충분히 10알에 저평가라니까 여러분. PBR 이런데 물론 이게 별도랑 또 연결할 별도랑 또 다르긴 한데 별도로 봐도 마찬가지네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계속 투자를 하죠. 예? 제약주는 공매도를 치고 여러분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매도보다는 제가 볼 때 기관들 장난이 더 문제고 외국인의 공매도는 정확히 고평가 종목에 몰려 있어요. 그 종목들은 사실은 작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띄운 측면이 있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공매도 때문에 세트리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떨어지고 그거는 솔직히 PBR만 알아도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불러보세요. 새우깡 좋아하세요? 농심 한번 먹고 농심. 세상에 농심도 1위 안 돼. 이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기관들이요 지금 기관이나 펀드들이 우량주에 투자할 돈을 지금 죄다 제약주 받아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차피 펀드든 돈이든 국민연금이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돈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지금 쓸데없는 데다가 지금 제약주들 다 외국인들 제가 작전에 외국계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 외국계 제약사들 기술 조금씩 좀 던져주고 작전을 했는데 지금 고점에서 펀드나 국민연금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 이러한 우량주나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어도 걔네들이 들어갈 돈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 완전 다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죠? 공매도로 인해서 올라가야 될 제약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관과 얘네들 오히려 고점에서 받아대고 외국인 공매도는 그런 종목의 공매도는 맞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건 아니죠. 왜 지들만 해놓게 개인들을 못하게 해놨으니까 맞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철저하게 고평가 종목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공매도 비중이 7% 넘는 애들은요 거의 다 고평가 종목들이에요. PBR상 고평가가 많고 PER상 그러니까 아예 적자 종목이 많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현대미포조선인가 공매도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올해 총과 작년부터 굉장히 조선업계 실적 좋아졌잖아요. 근데 최근 뉴스 보니까는 그 옛날에 그 까인 거를 지금 반영하죠. 걔네들 그런 애들 다 실적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매도 애들은 미리 안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자, 또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뭐 있나? 이마트 다니신다고요? 이마트 볼까, 이마트. 이마트 한번 보지. 0.44. 오케이? 0.44예요, PBR. 올해 1, 2분기 좀 안 좋아졌다가 3분기 조금 나아졌고 확실히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긴 안 좋아서 이건 작년 기준이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불안 감정도 있습니다. LG전자 볼까요? 역시나 0.89. 0.89. 사실 1 아래가 상당히 드문데 지금 오랜 기간에 주식을 해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 흑자 종목인데 1 아래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평균이 보통 1.5에서 적어도 한 2 정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드문데 지금 상당수의 종목들이 PBR이 낮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나스닥은 이 PBR이 높은 거예요. 높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나가서 이제 올해 보시면은 최근에 좀 외국인
올해 보시면은 최근 외인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로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판 것 같죠 외국인들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일부 종목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작년 올해 오히려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PBR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조금 다른 얘기로 돌아보자고요. 만약에 요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주도인데 수출 주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무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앞으로 그렇게 암울하기만 할 건가? 암울하기만 할 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고 미국이 버틸 수 있는가? 없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처럼 고성능의 그런 반도체 메모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수출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접혀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후에 많이 떨어진 거 그게 또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기관들 제가 볼 때 기관들 펀드들 다 펀드 매니저들 뒷돈 받고 좀 제약주 다 받아내는 펀드 매니저 엄청 많고 심지어 국민연금에까지 그 손길 뻗쳐 있다는 경고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기관들 뻘짓하고 있어요, 뻘짓 진짜.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의 부상이 있긴 있어요. 중국으로 인해서 잠식당하는 업종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 아니면은 뭐 LG전자라든가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렇게 떨어진 이유에는 사실 중국이라는 것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력이 다 하루아침에 좁혀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중에 메모리 분야가 1등이죠. 반도체 중에 뭐 CPU나 다른 뭐 인텔이나 그런 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메모리 부분에서 램이나 반도체 부분에서 성공을 해서 이 분야가 사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물론 중국이나 어떤 뭐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경쟁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북한과의 이제 경제 협력이죠.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북한이 협력을 하게 되면 남한 북한이 협력하게 돼서 우리나라 북한의 그 값싼 노동력을 통일되기 전에도 쓸 수 있다면 사실은 또 북한을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요. 그래서 남북한의 협력 사실 여러 별의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이 이 모든 판을 다 깰 만큼 모든 제조를 중국이 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판을 다 깰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향후 정말 우리나라에서 발전될 분야는 어떤 것일지.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아니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제약주 자체가 지금은 주가가 버블이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 제약주들은 많이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일부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중소제약주 중에 꽤 많이 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향후에 우리나라 제약주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약주 자체 전망을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작전을 나쁘게 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늘 먹고 쓰는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험이면 보험, 여러분이 드는 보험이 있을 거고 그 보험도 다 PBR 낮아요 지금 보험회사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주식도 뭐 키움증권 쓰면 키움증권 한번 보고 대신증권 쓰면 대신증권 한번 보고 교보증권 한번 봐서 거기도 PBR 한번 보시고 PBR 보시고 여러분이 쓰는 거 뭐 많이 이마트 가시면 이마트 뭐 그러니까 물론 디테일로 보면은 약간의 주가가 빠진 이유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캐치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는 뭐 삼성전자 거든지 하이닉스 거든지 다 그럴 수가 있고 휴대폰은 어디 거라든지
자동차 배터리는 여러분 아틀라스 쓰십니까? 아니면 뭐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 쓰시면 세방전지 투자하면 되고, 기아차 타고 계시면 기아차 투자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사용할 것들, 앞으로도 계속 LG전자 가전제품 쓰실 거면은 투자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적자가 아닌 종목들, 적자는 다 일단 빼시고요. 그중 흑자 종목들, 그 중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은 투자 가능 레벨이다. 대한민국 언제나 망할 것처럼 얘기되어 왔지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잘 넘겼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국민적인 약간 저력, 헝그리 정신이라든가 좀 민족성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발전된 분야가 있고, 그리고 뭐 한류나 방송 그런 쪽도 잘 봐야죠. 한류나 방송. 카카오나 네이버는 제가 볼 때 약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고평가긴 한데, PBR은 그냥 그럭저럭 뭐 고평가를 할 수 없는데, PER은 조금 고평가긴 한데요. 그래도 어떤 게임, 또 인터넷뿐만 아니라 또 게임주 중에 이제 중국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이제 중국에서 물론 이제 그 뭐야 많이 규제를 했죠. 규제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게임주도 잘 보시면은 분명히 더 발전할 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BR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저평가됐냐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정말 무역 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